길을 택한 건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68년도 지금 핸디 직장이었어 그때. 그때에도 예쁜데 우리 어머니 지가 오래 살아서 99세에 돌아가셨으니 나도 이렇게 오래 살까봐 걱정이야. 어머니 닮더라고. 치매와 노인성 질환이 함께 찾아온 시어머니. 간암 말기를 선고받은 남편을 간병하며 병든 친정어머니까지 3명을 동시에 수발해야 했던 것은 불과 8년 전의 악몽입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가족 사진을 버렸을 정도로 고되고 힘들었던 시간. 그래서 여명자 씨는 그 누구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노인과 부양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박명환 할아버지와 이정심 할머니 부부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손님이 와도 자기 혼자 멋대로 해. 전화가 오면 가서 받잖아요. 그거 받으면 이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막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면 여기다 자기 머리를 이만큼 만져가지고 놀라가면 컴찌치 고개 있겠어요? 평생 건강할 것만 같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홀로 남편을 간호하느라 병든 아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할머니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내가 이 어린 팔이 왜 이렇게 더 아프냐면 그냥 밥을 떠먹이고 나면 내 밥은 못 먹겠어요. 내 밥을 못 먹겠으니 밥맛도 없어요. 이제 이 양반 밥 먹이고 나면 밥 먹을 생각도 안 나요. 아유.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지울 수 없습니다.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보고 싶은 생각만 나고 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맨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없어도 아들이 가슴이 무 이렇게 큰 게 그쪽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무가 하나. 근데 할아버님이 좋았던 아팠다 막 그러지. 오랜 병간호로 지칠 대로 지친 이정심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일하니 어떻게 했나. 내가 그랬죠. 아가씨가 하나 나타났었어. 우선 할머니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습니다. 남편 간병하시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가 있긴 하신데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것 때문에 뭐 더 힘들게 느끼시는 것 같고 좀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이런 걸 잘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당뇨와 간 질환이 의심되는 만큼 체혈 검사를 실시하고 엑스레이 검사로 가슴과 각 관절을 체크했습니다. 7.6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거 7.0 넘으면 의사와 환자가 반성해야 되고요. 7.5가 넘어가면요 큰일 나신 거예요. 이정심 할머니와 비슷한 사례는 그동안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치매나 중풍이 심각하실수록 더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평소에는 그 전에 이제 그분하고 관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심리적인 게 달라질 수가 있죠. 뭐 많이 의지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뭐 많이 그런 예전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그렇게 되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 의지하던 대상이나 그런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시고. 이정심 할머니에게는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우선 박명환 할아버지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3등급 수급자인 만큼 전동 침대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좋지요, 이제 이렇게 해드리니까. 아버님도 좋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님 좋으세요? 여기 오시니까 좋으세요? 뭐라 그런지 알았다. 살았다. 좋아갖고. 그리고
노인요양보호사의 방문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일정에게 수발 비용과 전동 침대, 휠체어 같은 복지 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이정심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시키니까 하니까 좋죠. 근데 어머님 시키면 안 하잖아요. 안 해. 나 야보고 안 하는 거. 약보가는 깨부리고. 다 했네요. 말없이 누워있기만 하던 할아버지가 부축을 받으며 조금이나마 거동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쪘잖아요. 살찌셨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 다리가 살이 쪽 빠져갖고 흔들흔들했는데 붙었어요 많이. 선생님 오시고 나서 내가 감사하죠. 잘 가래요 나. 잘 가래요. 운동 좀 하게. 웃음을 되찾고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한 할아버지. 이정심 할머니에게는 작은 기적입니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계층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랬는데 처음에 제도 도입 초기에는 좀 인프라도 부족하고 시기상조이지 않냐, 좀 준비가 더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 제도를 저는 이제 도입한 것이 굉장히 그래도 나름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가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서비스 욕구가 있었던 분들에게 일단 서비스를 부족한 대로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뭐 8, 90% 이상 굉장히 만족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얼마나 될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분들은 3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 인구의 5.8% 정도가 되고요. 그 등급 판정에 기반해서 우리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서비스에는 크게 이제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현재 한 3,500개 정도의 기관이 전국에 분포해서 우리 그 어르신분들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재가 서비스 기관들은 전국적으로 한 1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속도를 감안한다면 이런 노인복지시설들은 턱없이 부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정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 초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미국 사회에서도 노인의 요양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의 존스 홉킨스 병원.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몇 대의 밴이 도착하고 밴에서는 이 지역의 노인들이 내립니다. 헤디 존스 씨도 그중 한 명이죠. 존스 씨는 매주 3번 이곳을 찾습니다. 존스 씨는 먼저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고혈압과 역류증, 빈혈, 횡단 척수염까지 4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그녀에게 건강 상태 체크는 필수입니다. So there's lots of different kinds of monitoring, not just a medical monitoring, but more of a social monitoring. Are they taking them as prescribed? Are they taking them as often as they should be in order to keep their condition under control? 상담이 끝나고 이동한 곳은 언어 치료실입니다. 존슨 씨가 이곳에서 받는 서비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 요양 서비스인 페이스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엘더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Coordinate care out of a daycare center to focus primarily on keeping people where they want to be, which is home,
and to keep them out of hospitals and nursing homes. And by using a daycare center and making services more accessible and people coming to the center several times a week, seeing doctors and nurses and therapists and social workers, that they can efficiently get the care they need and at the same time avoid going to a nursing home and saving money. 페이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특징입니다. I'm here all day. Do you want to do a little bit more work with your shoulder today? Skip the heat? Okay, so I'm going to get a pillow and set it behind you so that you're sitting up nice and tall. 존슨 씨가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는 테라피 치료, 일종의 물리 치료입니다. To help make sure that your shoulder blade is healing. How's that feel? Good. Stand. She's not pulling on my hands. She's boosting with her back and leg. 횡단 척수염을 앓고 있는 존슨 씨는 걸음걸이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Joints. When she walks, her feet don't just drag on the floor, but she has their difficulty lifting and clearing her feet from the floor because of the stiffness, the extensor tone in the muscles. And so we do a little bit of facilitating the muscles to be able to bend at her knee and combine that with some movements of hip and knee that she normally would not be able to do on her own. And afterward, you are a little looser and you can walk better. And a strong uphill at night. 존슨 씨와 같은 노인에게는 사회복지사와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작은 스트레스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칫 약물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It's going good. 그런데 존슨 씨가 받는 이 프로그램들은 존슨 씨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된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케어 코디네이션 팀이 노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필요한 서비스와 치료 방안을 개발합니다. Social work, physical therapy, dietary, to determine what their needs are on a larger scale. Then this team meets to determine the care coordination. How do we coordinate appointments, services, home care, medicines? All of that happens when everybody comes together. And from there, we work with the patient on a day-to-day basis. 놀랍게도 존슨 씨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슨 씨처럼 저소득층의 노인이 아니라면 매달 $4,000 정도의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n this country, most people they don't get the nursing. If they need a nursing home and they are not very poor, they pay for that themselves. And nursing homes are very expensive. So if you need a nursing home and you're not very poor, when the government would pay for it, you would need to pay